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 은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신경외과 윤선진 과장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척추 하부루타의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 모셨습니다. 윤선진 과장님 저희 병원 척추센터에서 같이 이제 계시고요. 뭐 이렇게 오늘부터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또 질문들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디스크를 낫기 위한 운동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각각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윤선진 선생님 케이스, 제 케이스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가 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애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러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느냐고 하면 제가 사실 하는 운동이 주로 숨쉬기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운동은 뭐뭐에도 건강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객관식 문제를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1번은 120세, 2번은 100세, 3번은 60세, 4번은 30세, 그리고 5번은 20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복잡한 내용을 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퀴즈인데요. 저희 은상수 실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2번 하겠습니다. 100세도 건강에 효과가 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기에 30세부터는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근육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 근력도 감소하고 근육의 볼륨, 다시 말해서 근육 자체의 부피가 감소를 하면서 점점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때 가졌던 그런 멋진 모습들이 이제 30대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복근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배도 살짝씩 나오게 하면서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답을 저희가 아직은 누군가가 또 채팅방에서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은 정답은 2번 100세가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다면 왜 100세까지는 건강에 효과가 있고 120세는 효과가 없느냐 하면은 아직까지는 120세에 도달한 지구인이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됐을 뿐이지만은 저는 이제 120세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990년도에 자마라는 잡지에 80대나 90대에서도 8주간 운동을 했을 때 하루에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딱 주 3회를 했을 때에도 운동 능력이 급격히 향상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최근에 202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100살이 넘은 환자분들을 모아서 또 연구를 해봤더니 비교를 했더니 확실히 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100살까지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운동을 해서 결국에 근육이 생기게 되면은 척추라는 이런 그 중요한 우리 몸의 기둥이 망가지지 않고 바로 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사실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100세를 넘어서 사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30대가 넘어가면서 근육이 힘이 약해지는 것에 위축되지 않고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볼 때도 90대 어머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운동을 설명드렸더니 90대인데 무슨 운동이냐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테니스나 수영이 아니고 단순히 간단한 운동만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이셔서 못 걸으셨던 어머님께서 잘 걸어 다니신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실장님께서는 90대 어머님들께 좀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신 게 있을까요? 저는 걷는 거를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나가서 산책하시라. 날 따뜻해지면 겨울에 조심하시고 예. 걸으라고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데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허벅지 둘레가 수명이랑 연관이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살면서 근력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북목, 일자목, 목에 좋은 스트레칭을 알고 싶습니다. 목을 앞으로 꺾는 자세는 좋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목에 좋은 자세 한번 보여주세요. 환자분들한테 예. 알려드리는 자세나 운동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무실 때 자세가 아프신지 아닌지를 항상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척추가 이미 변형이 돼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변형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일자로 쭉 내려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안 아픈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설명드리는 지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귀랑 어깨 그리고 엉덩이가 이제 앉아 있을 때도 일자야 되고 뭐 서 있을 때도 일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결국엔 내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스트레칭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꺾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꺾는 자세가 되면 당연히 내 몸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엔 제 의견으로는 스트레칭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운동이다. 정말 위험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에 좋은 자세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일자로 맞춰주는 자세가 좋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뭐 실장님께서 어떤 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디스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숙이는 자세에서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스트레칭 저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을 펴고 목을 좀 들어주는 이런 운동들이 우리가 결국은 이제 거북목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이런 이제 상태가 오히려 거꾸로 좀 되돌려주면서 자세를 올바르게 해주고 뒤쪽 근육을 좀 탄탄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을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예. 준비하신 것은 그러면은 제 걸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가장 유명한 허리 디스크 운동 뭘까요? 뭐 여기에는 당연히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건 맥킨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맥켄지 신전 운동이 이제 허리 안 좋으신 환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바이블처럼 이제 들고 다니시는 책이 있어요. 100년 허리 정상근 교수님 책인데 거기에서 네. 이제 이 운동이 소개가 되면서 되게 많은 환자분들이 나 이 운동 하고 있는데도 뭐 아파요. 아니면 운동하면서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해서들 오십니다. 그래서 맥켄지 신전이라는 거는 허리를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를 받치고 배를 이렇게 늘려주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조금 더 내밀고 싶으면은 이제 뭐 뒤꿈치를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맥켄지 신전 운동이 왜 효과가 있고 왜 이거를 이제 가리키느냐? 이제 원리를 좀 보여드리면은 효과가 아까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하잖아요. 뭐 물건을 짚는다든지 뭐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허리는 보통 구부러집니다. 근데 구부러지는 자세에서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 뒤쪽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힘이 가해지고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찢어지겠죠. 그리고 앞부분에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디스크 조각이 뒤로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디스크 파열, 탈출증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보면은 이거를 반대로 해주는 게 이제 펴는 신전 운동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압력을 줄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들이나 조각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좀 갈 수 있는 걱정을 하면 그럼 앞은 괜찮느냐? 근데 디스크는 절대 앞으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디스크는 항상 뒤로 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겉에 섬유륜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디스크 조각이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새어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게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이고 디스크 뒤쪽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반대로 해주는 운동이 맥켄지 신전 운동이다. 그래서 신전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서가지고 하는 아까 운동을 보여드렸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엎드려서 하는 맥켄지 운동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팔꿈치로만 이렇게 올리는 이게 요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브라 자세처럼 아예 좀 별로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펴는 자세를 이제 많이 해주시면은 허리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나 허리가 더 아픈데요? 아니면 다리가 더 저린데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후관절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척추 협착증이 동반돼서 이제 이 벌리는 자세에서 신경이 더 눌리는 경우 아니면 디스크가 너무 크게 터져 나와서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보여드릴 텐데 하면서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 운동은 좀 이게 나한테 아직은 하면 안 되거나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 하고 나서 좀 편안해지고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운동들 위주로 본인이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킨지 운동 많이 가르쳐 주시나요, 환자분들한테? 저도 처음에는 맥킨지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허리가 아플 때 이제 맥킨지 운동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역시나 통증이 좋아졌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 환자분들을 뵙다가 어느 날 좀 특이한 환자분을 뵀습니다. 맥킨지 운동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너무너무 허리가 더 아파지고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환자분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MRI까지 찍어봤더니 MRI는 또 놀랍게도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급성 디스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픈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그 EOS 검사라고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검사를 했더니 환자분이 원래 있던 골반 입사각에서는 허리가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되는데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의료 정보를 잘 공부를 하셔서 맥킨지 운동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 몸이 체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의학은 아니지만은 그 골반 입사각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이 있으신 건데 이제 이 맥킨지 운동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시고 혹시라도 저의 경험이지만은 그 환자분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도움을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맥킨지 운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파지는 운동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조건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좀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킨지 운동이 또 급성기 통증이신 분들이 하다가 디스크가 또 터졌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좋은 운동이라서 급성기 디스크에서도 정말 너무 좋아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좀 힘이 들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렇게 멋진 코브라 자세까지는 안 하고 혹시라도 하더라도 아까 2단계 정도로 해서 이제 팔 굽혀서 하시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는데 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지금 중요한 질문 또 해주셨는데요. 다리를 안고 오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면서 이미 척추나 골반이 틀어졌다는 신호일까요? 이렇게 포스트잇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 때문에 골반이 틀어진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은 하셔도 되지만은 척추나 골반이 아니더라도 무릎이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척추가 실제로 꼬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느낌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측정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엑스레이로는 볼 수가 없어서 서울 부민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균형, 두 번째는 통증, 세 번째는 재미, 그리고 네 번째는 구부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객관식이긴 한데 여러 개를 골라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운동이 좋은가 이런 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취향입니다. 저는 재미입니다. 재미. 재미가 없으면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여러 가지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흥미를 느끼고 제가 재미를 느끼는 운동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실장님께서 그 저번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걷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기 네. 전에 유튜브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혹시 그 걷기를 할 때 특히 더 재미를 느끼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기 좋은데 이제 뭔가 쾌적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도 그럴 수 있고요. 예. 공원을 걸어도 아니면은 뭐 한강변을 뭐 탄천변 이런 데를 걸어도 기분 좋게끔 할 수가 있고요. 글쎄요, 뭐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아니면 뭐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걷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볼 때는 가족끼리 같이 하는 운동이 정말 또 행복감을 높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자고 하면은 어쩌면 균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엔 이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몸이 정상적인 내 체질에 맞는 균형을 맞추면서 여러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근육이 있고 뒤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어느 한쪽 근육이 과도하게 망가지지 않거나 과도하게 쓰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힘을 주면서 걷는 것을 저는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운동을 할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숨쉬기 운동 그렇다면은 숨쉬기 하는데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그 실장님께서는 숨쉬기 운동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요가도 좀 꽤 오래 했는데 요가에서는 숨쉬기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호흡. 그런가요? 그래서 예. 이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항상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식 호흡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 뭔가 이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 호흡을 하나 이제 뱉어내는, 이렇게 길게 뱉어내고 길게 들이쉬고 이런 것들 뭐 좋아합니다, 저는. 예. 예, 저도 이제 원래는 복식 호흡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공부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일단 저도 이제 척추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복식 호흡으로 만드는 복부 근육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또 배 쪽으로도 이런 힘을 주면서 숨 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럼 다음 주제로 이게 또 다인가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 하나 더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저의 다음은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척추 협착증 환자에게 좋은 운동으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무슨 운동하면 좋아요라고 좀 추천해주는 운동인데요. 선생님은 맥켄지 운동 말고 또 추천해주시는 운동 있나요? 예, 제가 추천해드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운동인데요. 그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믿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브레이싱 횡격막 호흡이라는 건데요. 이게 좀 영어 단어가 섞여 있어서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복식 호흡의 다음 단계 버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싱이라는 거는 결국엔 내 근육을 통해서 복대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랑 가슴 쪽으로 근육 때문에 튼튼하게 딱 고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체가 갑옷처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딱 하나의 통으로 되면은 숨을 어떻게 쉬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숨을 쉬어보세요 이러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싱 횡격막 호흡이라는 게 결국에는 피스톤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피스톤이 원통이 있다고 하면은 횡격막이 쭉 내려가면서 척추 쪽으로 압력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척추의 디스크 공간들이 더 조금씩 넓혀지는 거죠. 피스톤 운동에 의해서 요추부에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제가 만들어낸 이론은 아니고 외국의 그 여러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좀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까 널리 이용되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서에서 이런 호흡 방법을 통해서 무거운 거를 들 때 딱 배에다가 힘을 주고 들면서 허리를 보호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뭐 준비해 주셨나요? 슬라이드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그래요? 만들지는 않았지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좋은 운동 소개하는 걸로는 브릿지 운동을 좀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그 허리가 아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디스크 우리가 지금 운동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디스크를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해서 이제 낫게 한다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디스크를 좀 보호해주고 다치지 않게끔 하는 게 허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디스크를 다치는 중요한 동작이 숙이는 동작입니다. 아까 맥켄지에서도 이제 숙이는 동작이 안 좋기 때문에 이를 거꾸로 하는 신전을 하자라는 건데 이 브릿지 운동을 보면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다리를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와 골반을 하늘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보면은 이제 허리가 뭐 전혀 구부러지는 거 없이 이제 펴는 운동을 하면서 허벅지, 엉덩이, 복근, 등까지 이제 근육들을 다 써주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든 아니면 좀 고령의 환자분들 아마도 이제 척추 협착증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누워서 안전하게 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저는 브릿지를 말씀드리고 아까처럼 그냥 한 다리로 하는 두 다리로 하는 게 좀 너무 쉽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다리를 이제 양반 다리처럼 올리고 이 브릿지를 해주면은 조금 더 힘을 내가 쓰는 것을 근육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숨쉬기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그게 자세가 사실은 숨 쉬는 자세이기 때문에 뭔가 드러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100살이 되셨을 때도 좋아질 수 있는 실제로 논문에 나온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100세 어르신들께서 12주에 걸쳐서 매일 운동을 하신 게 아니시고 딱 주에 2회만 딱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라는 게 결국에는 척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다리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몸의 여러 군데가 사실은 안 좋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근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 브릿지 운동은 제가 볼 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 근력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이렇게 다리 위쪽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아래쪽을 또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다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발목, 무릎, 엉덩이 그리고 결국에는 점점점 이제 숨을 가쁘게 쉬시다 보니까 복근도 같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척추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척추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그 무릎 운동만 하셔도 아니면 다리 운동만 하셔도 확실히 무릎도 안 아파졌는데 허리도 안 아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척추가 점점점 앞으로 굽으면서 무릎도 구부러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점점점 다리에 힘이 돌아오게 되면은 내 몸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몸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되고 바로 세우다 보니까 또 허리도 안 아파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몸이 결국엔 체인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이런 좀 그 척추 운동이라고 했는데 다리 운동 그렇다면 다리에 디스크가 있나요? 이런 게 아니라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허벅지 아까 수명이랑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0년 전 디스크 치환술을 받았고 최근 허리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 상담했더니 한 번 수술했으면 웬만하면 재수술 안 하는 게 좋다. 운동 중이시네요. 계속 악화되어도 수술은 오히려 독인 경우가 많을까요? 이게 인공 디스크 허리 쪽에 받으시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배로 이제 하신 다음에 그게 이제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한쪽으로 좀 찌그러지는 아니면 환자분이 결국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배로 들어가서 뽑는 그 수술이 혈관을 다치거나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이 재수술을 할 거냐를 하는 경우가 이제 디스크 치환술의 재수술이고요. 뭐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움직여서 아프다라고 하면 뒤에서 나사못을 넣어서 고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뭐 진짜 뭐 이게 많이 찌그러져서 문제가 있고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험을 좀 감수하고 디스크를 뽑고 다시 유압을 시키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불편하시면은 이제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시지만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약도 주고 신경 주사도 주고 이런 것들로 통증 조절이 되셔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좀 한번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진료를 좀 보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네, 넘겨주시면 알트 탭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저희가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허리에 안 좋은 운동 예.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서 저도 미리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안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은 윗몸 일으키기가 가장 안 좋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다행히도 뭐 여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여러 입시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들을 점점 빼기로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제 좋은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윗몸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윗몸을 말아올리기라는 운동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 윗몸을 말아올린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가슴을 무릎까지 닿지 않게 하면서도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윗몸 말아올리기는 허리에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말아올리기가 예. 우리가 영어로 오는 크런치 그 운동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컬업이라고 컬업.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살짝 그 고개랑 가슴을 살짝 들었다가 네. 이제 윗몸 일으키기 자세랑 똑같지만은 완전히 올리는 게 아니고 살짝 올렸다가 낮추는. 제가 한번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뭐 보고 이게 말씀하시는 컬업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허리를 숙이는 게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숙이는 운동이 이 윗몸 일으키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 동작,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 디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표현도 하고 디스크 뒤에를 찢는 운동, 그리고 굉장히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이 이 운동을 했을 때는 디스크가 더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시험들에서도 빠지고 있지만은 간혹 옵니다. 저희는 뭐 경찰 공무원 아니면 뭐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체력 시험으로서 윗몸 일으키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근데 저희가 이제 허리 운동하는데 그럼 윗몸 일으키기 또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그 호흡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몸통을 세워주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 근육, 뭐 허리, 엉덩이, 허벅지까지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이제 앞쪽을 받쳐주는 이제 복근도 우리가 단련을 시켜야지 허리가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고 숙여지고 이게 배로도 좀 버텨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근을 그러면은 윗몸 일으키기가 가장 대표적인 복근 운동인데 이거를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저는 크런치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게 말씀하시는 윗몸 말아 올리기 컬업 동작이 맞나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름만 다른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가 잠깐 질문을 주셨는데 이 운동은 괜찮냐라고 했을 때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아까 이게 허리가 많이 이제 무리가 가고 디스크가 뒷면이 벌어지는 동작이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할 때라고 치면은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이 거의 많이 닿아 있고 복근만 수축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저는 크런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 요추부,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결국엔 이제 분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에 해당하는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는데요. 저도 요추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존의 윗몸 일으키기 위해서는 확실히 안전하고 몸에 좋은 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운동으로 또 바뀌면서 더 이제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질문하실 때는 제가 받은 느낌은 뭔가 이게 크런치도 그 윗몸 말아 올리기도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편하게 한번 그 원래 알고 계시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단한 사견인데요. 네. 결국엔 이제 그 제가 경추, 흉추, 요추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엔 우리가 이제 요추부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흉추 부분이라는 건 결국엔 이제 갈비뼈가 잘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은 거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이제 목이든지 흉추든지 앞으로 또 구부러지는 병이 오게 돼서 저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 뭐 10대, 20대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간혹 가다가 그래도 요즘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뭐 목이 좀 변형이 된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오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컬업 동작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배웁니다. 이게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이 척추 하부르타거든요. 하부르타가 이제 뭐 둘이서 서로 이제 스승이 돼서 가르쳐 주자라는 건데, 저도 이제 윤선진 쌤은 이제 새로운 이제 이걸 컬업을 하면은 목과 등이 통증이나 디스크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새로 배웠는데, 질문도 마침 올라왔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자라님께서 방금 전에 코어 운동을 못 하시는 상태에서 특히 이 컬업 동작을 하면 목이 너무 아파지고 스스로는 며칠이 지나도 낫질 않는 상태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상태여서 거의 모든 코어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그런 통증은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 손저림이나 발저림 아니면은 통증이 죽을 정도로 심한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통증일 경우에는 꼭 병원을 꼭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빨리 나아지기를 좀 희망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목 디스크 치료 병원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진통 소염제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 효과가 좀 없다라고 하면 신경 주사도 이제 맞아서 안 아파진 상태에서 좀 다시 좀 회복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복근 운동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든 운동은 이 근육이 커지려면은 더 큰 자극, 더 큰 무게를 들고 이제 해야지 근육이 단련이 되고 더 이렇게 커지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맨몸 운동 말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복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헬스장 가면은 많이 있는 리클라이너, 이제 셋업 리클라이너가 될 텐데, 윗몸 일으키기 용으로 이제 발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저는 운동을 만약에 복근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끝까지 내려가서 올라오면은 윗몸 일으키기와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허리는 일자를 유지하면서 복근 힘을 좀 유지를 하면서 아까 무게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원판형을 이제 무게를 들고 이런 식으로 허리가 구부러지는 동작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를 유지하면서 복병만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드립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상한 퀴즈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숨쉬기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거의 비슷한 운동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A번 그림, B번 그림, C번 그림이 다 남자가 체육복을 입고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아주 미세하게 다른데요. 숨은 그림 찾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운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전에 혹시 A번, B번, C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혹시 실장님께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ABC 운동 이름이 다 다른 건 아니죠? 같은 운동입니다. 같은 운동. 예. 운동 이름은 제가 알 것 같고,
골반의 기울기가 좀 틀린 거 아닌가 생각이 왜 골반이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이 좀 뜨고 있고 그래서 허리 전만 허리 커브를 좀 만들기 위해서 허리를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허리가 바닥에 좀 더 닿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해도 있으면서 또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골반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뒤로 젖혔지만은 사실은 이제 주무실 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 잘 때 내가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운동으로 통증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A번, B번, C번은 다 같이 한마디로 골반을 기울이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A번이랑 B번의 차이를 보시면은 골반이 좀 더 몸의 앞쪽으로 돌아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척추가 점점점 망가지신 분들은 골반이 뒤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이 땅바닥에 닿아가지고 내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등이 그냥 땅바닥에 평평하게 닿으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내가 20대 때의 실제 몸의 곡선이랑은 다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그 침대 위에 등이 붙은 자세가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정상일까요?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거기에 그 자세로 허리가 아픈 분들은 그게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B번의 그림을 보시면은 등을 살짝 올려줘서 등과 침대 사이에 공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 B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A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인터넷의 글도 제가 보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B번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A번으로 연습을 해서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척추 곡선 다시 말해서 C번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의 몸에 허리에 통증이 없는 곡선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골반 기울이기 운동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까 전에 그 맥킨지 운동이랑 비슷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요추 곡선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평평한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평평한 분들인데 실제로는 내가 구부러져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구부러져야 되는 분들은 이제 B번으로 엉덩이를 살짝 돌리는 운동. 이게 처음 하면은 내 엉덩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느낌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덩이가 이제 살짝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곡선에 맞춰서 결국에는 골반 입사각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B번이 무조건 B번이 안 좋은 게 절대로 아니고 내 체질이 B번이면 B번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C번이 내 체질이긴 한데 A번이 또 내 체질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A번처럼 등을 붙이고 주무시는 게 허리에 안 아픈 경우가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골반 기울이기는 어떻게 하는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같이 방바닥에 누우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회사에 아직 계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내가 엉덩이를 이제 한번 움직이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골반 기울이기를 혹시라도 안 해보셨으면 사실 이게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간단하게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도 사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받이에 딱 붙이고 있으면은 A번 자세랑 비슷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클라이너에 딱 고정된 것처럼 허리가 완전히 딱 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딱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너무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A번이 실제로는 아니신데 A번으로 강제적으로 딱 펴졌다가 그렇게 고정이 되면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앉아 있는 자세에서 B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등받이에서 내 등을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등받이에서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살짝 의자 끝으로 내 엉덩이를 살짝 옮겨 가시면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등에 곡선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자마다 다들 아픈 의자가 있고 안 아픈 의자가 있는 걸 가끔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처럼 이제 그런 내 몸의 특성을 아시게 되면은 내가 앉는 의자에 맞춰서 조금씩 내 몸을 그렇게 모든 의자까지 저도 어렸을 때 의자는 끝까지 당겨 앉아야지 뭐 이렇게 등받이 딱 대야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그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설명 너무 잘 들었고 정말 흥미로운데 제가 아는 골반 기울이기 운동은 이건 같아요. 약간 C번 자세, 우리가 보통 누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만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뜨는데 얘를 갖다가 복부하고 등에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밀착시키는 거를 갖다가 한 3초 했다가 다시 이 자세로 돌아오는. 그래서 결국은 되게 정적인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누워서 안전하게 요 이제 코어 근육을 좀 단련시킬 수 있는 C에서 A로 이렇게 하는 운동을 저는 골반 기울이기 운동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약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질문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질문 드려도 됩니다. 제가 오른쪽 발 족저근막염 생긴 지 4달 가까이 돼서 한 달 전부터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발바닥 볼 마사지 하고 있습니다. 병원 2군데 갔는데 한 곳은 아픈 부위를 아주 세게 볼 마사지 하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세게 볼 마사지 하는 건 지금처럼 심하게 아플 땐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심하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족저근막염도 뭔가 그 부분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우리 이제 뭐 시험 볼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심하게 이런 거면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뭐든지 하고 나서 아프거나 할 때 아프거나.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우리 장목님께서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족저근막염은 이 발 뒤꿈치 족저근막이 붙는 부분에 통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스트레칭 하시는 부분은 이 중간 부분을 스트레칭하고 눌러주시는 마사지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하시든지 간에 하고 나서 좀 더 시원하고 뭐 세게 해도 안 아프다라고 하면은 하셔도 되죠. 그게 뭐 세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세게 해서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제 어쨌든 자극이 되는 거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요. 예. 제가 정형외과는 아니지만은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부민병원에서 장점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정말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또 척추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척추가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척추에 불균형이 있는 분들은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다리 한쪽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염증도 잘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이 눌려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세게 마사지하는 건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발만 들여다볼 건 아니고 무릎이나 아니면 척추 아니면 다른 전체적인 균형도 한번 봐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엑스레이하고 전신 찍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스트레칭은 안 좋다. 목 부분 얘기이긴 하셨는데 이제 뭐 목을 디스크가 있을 때 뭐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디스크가 터져 있거나 찢어져 있다면.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몸을 예열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면 뭐 골프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 정도 각도에서 이 정도 각도까지 내 이제 관절들 근육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 정도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준비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스트레칭이 될 것이고, 뭐 결국은 이제 통증도 이제 막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오십견이나 이런 부분의 스트레칭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세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스트레칭의 효과가 이제 나쁜 방향으로 하겠지만은 지그시 처음에 이제 우리 척추 쪽이나 등 목은 해주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래서 스트레칭을 두 가지, 운동하시기 전에 좋은 스트레칭을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침에 이게 자고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뭐 무릎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 뭐 절하는 것처럼 쭉쭉 손으로 이게 앞으로 끌고 가서 이 등을 넓혀주는 운동, 스트레칭 하면은 정말 시원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건데 물고기 꼬리 흔들기라고 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은 다음에 무릎에 뭐 좀 대면 좋죠. 아프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허리 근력 운동을 좀 이제 한다든지 뭐 할 때 이 부분에 이제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통증을 좀 줄여주는 방법으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퀴즈입니다. 허리가 앞으로 휘는 변형은 무엇도 아파진다. 그래서 저희가 척추 변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척추가 변형되신 환자분들을 계속 뵙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는 그게 국소적으로는 한 마디가 디스크가 터져서 병을 치료하게 되지만은 디스크 하나는 결국엔 척추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금이 가면은 금이 가면서 기울어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망가지는 병들, 다시 말해서 이제 운동을 좀 적게 하게 되면은 몸이 점점점 변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디가 아파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두 번째는 머리, 세 번째는 목, 네 번째는 어깨, 다섯 번째는 엉덩이, 이렇게 해서 5가지 객관식 문제인데요. 이것도 답이 하나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답일까요? 저는 허리가 아프면 엉덩이가 먼저 아파지고 그 다음에 이 병이 오래되면 이제 무릎까지 통증이 온다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아파진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다리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우리 몸이 나무젓가락은 아니지만 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여쭤보는데요. 구부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점점 더 망가지면서 또 다른 부분이 또 구부러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엉덩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지다가 어깨로 올라왔다가 등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MRI 찍어보거나 하면은 등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근육에 뭔가 망가졌나요? 보면 근육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좀 더 계시면은 이제 머리 뒤통수까지 막 아파지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머리에도 근육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리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MRI 검사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이 그렇다면 정말로 된 것인가, 진짜로 의사가 발견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인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체적으로 추론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구부러지다 보면 그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아파지는 게 연속이 되는 게 제가 느낌을 받다 보니까 저의 견해는 이런 것들이 다 아파지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운동,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운동도 소개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핵심은 100세가 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100세가 되실 텐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아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기를 하면 아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으로, 저의 마지막으로 하면은,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뭐가 가장 좋다고 추천하시나요? 예,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은 일상 습관으로 허리 펴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걷기,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걷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효과를 보려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뭐 하는 것도, 아까 뭐 근력 운동은 이제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겠지만은,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서 이제 매일 해주는 그 걷기만큼 좋은 게 없고, 그다음에 허리가 이제 아까 구부러지는 운동, 뭐 꼬는 운동, 골프처럼 이런 것들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걷는 거는 이제 일자가 유지가 되면서 디스크는 아니면 척추 뼈는 골다공증은 이제 적당한 충격이 가해져야지 이제 더 건강해지거든요. 무릎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걷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걸으면서 체중도 빠진다. 일단 허리 디스크에 무리를 주는 게 이제 우리 몸의 체중일 텐데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지만은 식단 조절도 필요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걷기에 또 다른 효과, 사실은 이제 만병통치 운동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뭐 혈당, 성인병, 심혈관, 골다공증, 뭐 기분 전환 다 좋은 게 이제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제 척추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퇴원하실 때 나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숙이는 거 조심하시고 한 30분씩 매일 걸으세요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디스크 주제지만은 이제 척추 협착증의 증상이 걸으면은 엉덩이가 빠질 것 같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걷다 쉬어야 된다가 이제 척추 협착증의 주 증상인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협착증 때문에 걷기 힘든데 그래도 걸어야 돼요? 아니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데 그래도 걸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요 그림을 좀 보면은 이제 좀 잘 모르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허리 척추 협착증은 이렇게 뒤에 황색 인대라는 게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 펴는 동작을 하면은 신경이 이렇게 좀 뼈들이 모이면서 인대가 더 신경을 누르는 공간이나 아니면 신경 구멍이 좁아지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허리가 좀 숙여집니다. 이렇게 숙여지면은 이 공간이 인대가 신경을 덜 누르면서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편해져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행기에 의지해서 허리를 좀 숙여서 걸으면은 좀 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경사를 올라갈 때도 허리가 약간 숙여지거든요. 그래서 평지를 걸으면 잘 못 걸으시는 어르신이 경사를 또 뭐 만만한 경사를 오르면 좀 더 잘 걷는다라는 경우는 아마도 척추 협착증 이런 상태일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걷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을 하면은 보행기, 지팡이를 써서 숙여서라도 걷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고 뭐 경사가 편하시다든지 아니면은 자전거도 허리가 숙여져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아까 저도 이제 다리 근력 운동 가져왔습니다. 이제 스쿼트 운동을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자를 진짜 뒤에다 대고 하는 방법이랑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차고 이 다리를 쫙 펴면서 허벅지를 돌처럼 그 다음에 발끝을 내 몸으로 당겨주는 이 운동을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걷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 뭐 마무리 할까요? 하나 더 해주실래요?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척추 내시경 센터에 있고 척추 변형 센터에 계신 이제 윤선진 선생님 처음 모셔가지고 재밌게 해봤는데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궁금하신 거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저희 척추 하부르타 허리 디스크 운동편은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